자, 미국 증시의 마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옵니다. 장인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29일 미국 3대 지수는 혼조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중국 제재 방안과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 지수가 3.75% 올랐고요. 나스닥이 1.77%, S&P 500 지수가 3%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이날 장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중국 제재 방안에 대해 투자자들이 우려하면서 대체로 하락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견을 기점으로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됐는데요. 회견 직전에 외신에서 미중 무역 합의가 파기되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안도시켜 지수가 크게 반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비난을 퍼붓자 이내 급반락했습니다. 다행히 무역이나 경제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조치를 내놓지는 않아서 다시 상승 탄력을 받아서 회복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의 특별지위를 해제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련된 사람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게 됐습니다. 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 및 중국 출신 일부 유학생들을 제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부진한 지표들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달 대비 13.6%나 급감했다면서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5월 소비자 태도 지수는 72.3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밑도는 수치를 나타내며 다소 부진한 지표들이 이날 발표가 됐는데요. 다만 4월 개인 소득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10%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 재개 이후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19 위기 초반 때보다는 덜 긴장하고 있지만 2차 재유행으로 경제가 다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시장에는 여전히 하방 위험이 남아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부양 의지를 재차 확인시켜줬지만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인 만큼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하락 출발한 다우지수, 이날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급격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름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07% 소폭 보합권에서 하락 마감하면서 25,383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면 1%대의 상승세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9,489포인트의 거래 마쳤고요. 역시나 변동성이 큰 장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했고 결국에 장 막판에 오름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볼까요? 0.48% 상승해 3,044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막판에 반등에 성공해 소폭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혼조로 상승과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도 비슷하게 장 막판에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이 지난 금요일에 5%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경제 활동 재개로 인한 수요 회복과 또 기록적인 감산 덕분에 이렇게 유가가 오를 수 있었던 건데요. 5월 한 달만 놓고 보자면 88% 급등하면서 월간 신기록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발생 전인 60달러대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번 월간 신기록을 안심할 수는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수요 회복과 그리고 이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5% 정도 뛰어올랐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중 내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장 막판에 이 33달러대 시초가에서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35.32달러까지 오르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 가격이 1.4% 정도 오른 채 마감이 됐는데 미중 갈등에 따라서 수요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불확실성이 작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743달러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금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내렸습니다. 트럼프 기자회견을 앞두고 큰 폭의 하락을 보이는 건데 트럼프 기자회견을 앞두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666%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외신 장혜진 앵커가 전해주시죠. 네,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한 분석가는 미국의 경제와 중국 기업 제재를 계기로 베이징, 즉 중국 당국에서 보복 조치를 한다면 기술주들의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술주의 매출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즉 가장 근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공급망 이슈가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금요일이었죠. 2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거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관련된 중국과 홍콩의 관련 당국자를 제재하겠다고도 말을 했죠. 세계보건기구와의 관계를 끊고 또 미국의 지원금을 다른 기구로 돌리겠다고도 덧붙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BTIG의 줄리언 엠마누엘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할 수 있었던 항목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라면서 긴장이 더 고조되는 길에 연장선이다. 앞으로 긴장이 더 갈등 상황이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기술주 IT 업종이 가장 취약하다면서 중국의 제조업의 공급망을 상당 부분 미국이 의지를 하고 있고 기술 기업들이 가장 큰 부분의 수익을 중국으로부터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무모하고 독단적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는 가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한 나라가 이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하나의 사례라면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JP모건의 전략가는 이 상황을 두고 또 양국의 갈등 상황이 시장에 이미 반영돼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브레이크다운, 완전히 깨진다면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습니다. 증시의 급락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 내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또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사진이 바로 그 경찰의 과잉 대응 사진인데 이 사진이 동영상으로 좀 돌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경찰차가 시위대를 직접 차로 들이미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그런데 이 시위대가 바리케이트를 쳐놨지만 이 시위대마저도 경찰차가 심각하게 좀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저항의 움직임들이 저항 시위를 시작했던 것들이 폭도들로 인해서 약탈로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의 과잉 대응이 이해 안 되는 측면은 아닌데요. 특히 LA나 비버리 힐즈 로데오 거리에 있는 로드스트림 백화점 그리고 각종 명품 매장들이 폭도들로 인해서 약탈당했다고 합니다. 또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에서는 시위대가 대통령 비밀 경호국 차량 3대를 파손하기도 하는 등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의 과잉 진압이 이해되기도 하지만 흑인들에 대한 과잉 진압에 저항하려는 시민들을 또 과잉 진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시애틀이나 아니면 시카고, 아틀란타 이런 몇몇 도시에서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주 방위군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사태는 1992년에 있었던 LA 폭동 사태가 제2로 발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큽니다. 1992년에 있었던 사건은 바로 이건데요. 흑인을 백인 경찰관들이 집단 구타했던 사건이 발단이었지만 흑인 시위대가 한인타운을 약탈과 방화를 하면서 우리 교민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혔던 사건인데 이 현재 한인타운에 있는 우리 교민에 대한 격정들도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도 이어갑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에 이 기업들도 다소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구글 측에서 6월 3일에 발표하기로 한 안드로이드 11의 베타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11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였지만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전했는데요. 언제로 미뤄지는지 또 정확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외신에서는 미국 내에서 격화되고 있는 이 플로이드 시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에서는 이 사건으로 구글의 새로운 안드로이드 기능에 주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다 구글과 구글 직원 대부분이 살고 있는 이 베이 지역에서 시위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글은 매년 5월에 개최하는 이 연례 행사 구글 I/O에서 최신 안드로이드 버전을 공개해 왔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던 이번 행사에 항의까지 더해지면서 연기가 된 겁니다. 첫 번째 베타 버전뿐 아니라 나머지 버전 공개도 미뤄질 것으로 보여서 구글 측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내놓을지 계속해서 소식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사이에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ETF로 로켓 ETF가 소개됐습니다. 자, 마켓워치에서는 거대한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자라면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 거라고 조명을 했는데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매튜 바르톨리니는 로켓 ETF는 우주 산업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 포괄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 우주 산업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현재 3,500억 달러 규모의 우주 산업이 204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습니다. 우주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관련 ETF도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하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